경매 강의 도파민 중독에서 빨리 헤어나세요. 도파민이 막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미치잖아. 이게 사랑이어도 미치고,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 경매 강의에 미치고, 그래서 완전 강의 도파민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보면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해준다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법원 임장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낙찰받을 금액 쓰는 거 예행 연습하고, 입찰해야 되니까 그 전에 권리 분석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이잖아. 배워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에 또 빠져 있어. 커리큘럼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정상적인 부동산 전체의 흐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도 사서 살아보고 매매도 해보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타입별로 보기도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가서 재개발을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서류를 내야 되고, 이런 시장의 흐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귀에 딱 들어오는 것들, 경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는 거, 땅 사는 거,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 단어들이 있잖아. 이런 단어들을 그냥 하나씩 갖다 놓으면 이게 커리큘럼이 되는 거거든.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뭔가를 해준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몇백만 원의 그런 강의료를 내면서 수강을 하고 있는 거야. 요새는 경매받는 불인이를 경린이라고 표현을 해. 이런 불인이들 같은 경우도 그 강사가 낙찰받은 등기가 많은 게 그 강사의 자산의 순자산 크기가 아니거든? 자산의 범위가 아니야. 100만 원짜리 10개 받으면 10개의 서류가 되는 거고, 내가 200만 원짜리 10개의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까지 해서 30개가 되는 거고, 100개 만드는 건 오늘 하루도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도취되어 있고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조건 내가 가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사이클을 하나씩 공부를 해가는 게 중요한데, 낙찰받은 걸 어떤 하나의 훈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1년에 몇십 건, 전국에 나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3만 명, 4만 명 이렇게 홍보하잖아. 그런데 열광해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근데 경린이들이 가지고 오는 서류 검토를 해봤을 때 입지가 다 개똥이야. 써먹을 땅 하나도 없다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강사가 가져가겠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내가 경매든 정상적인 시장에서 부동산을 샀든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수십 년씩 걸려야지 엑시트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수십 명으로 해서 10평, 20평짜리 땅을 들어가거나 3, 4천만 원짜리 빌라를 수십 명씩 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엑시트 하려면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입지가 다 별로였다 내가 보니까. 그럴 바에는 혼자 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혼자 법원 가보고 혼자 거기서 친구를 만들고 스스로 내 자생력을 가지고 해보는 게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몇만 누적 회원을 가지고 있고 몇백 건에 몇십 건의 경매 등기를 가지고 있고 낙찰받은 횟수가 있고,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나는 또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경매 시장이 막 핫하다고 그래서 다니잖아, 불인이들, 경린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경매도 좀 비싼 걸 받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포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땅을 경매를 받고 싶은데 그 땅도 내가 받았을 때 무언가 행위를 막바로 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내가 그 땅을 낙찰받아서 도라지 씨라도 뿌려서 도라지 농사 질 수 있는 땅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혼자 쓸 수 없는, 나무 하나 갖다 심을 수 없는, 내가 뭔가 절대 행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건 뭐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싸다라는 이유로 막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하고 깊게 정보만 갖고 있으면 이런 시장으로 돈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두 번째, 소액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도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매도인 건물 있잖아. 그 건물의 지번에 여러분들이 공동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정선미야. 정선미가 10억짜리 물건을 샀다? 근데
정선미가 돈이 없어서 5억만 넣었어. 그래서 5천만 원 10명이 들어와 줘야 돼. 그러면 10억이 되잖아. 정선미가 5억을 넣고 5천만 원짜리 10명의 투자자가 생기면 10억이 되잖아. 그러면 호스트 정선미 외에 투자자 계약자가 홍길동, 성춘향 외에 똑같이 계약자로 들어가야 된다고. 매수인으로. 그래서 계약서란에 정선미 외에 나머지 계약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필 서명, 도장 이게 다 들어가야만 정선미가 물건을 가지고 혹여나 또는 그 주인이 매도인이 물건을 가지고 어떤 번복을 한다거나 물건이 잘못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가압류를 하든 법으로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매도인은 홍길동이고 매수인은 성춘향이야. 나는 정선미인데 그냥 투자자로 들어갔어. 투자 약정서로 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돈이야. 내가 매수인이 아닌데 만약에 매도인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 매매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어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잖아. 이렇게 쌍방이 있을 거 아니야. 등기를 다 같이 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야 되겠지. n분의 1을 해서. 근데 취등록세가 없고 책임질 수 있는 호스트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 믿고 맡기겠다. 그랬을 때는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법이 강화가 돼서 내가 매매계약서만 갖고 있고 내가 돈을 넣은 근거만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매도인의 건물이 어떤 위험선상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압류할 수 있는, 내가 경매로 진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가압류를 해놓는 거거든. 가압류를 해서 본소송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서류를 가지고 오는 거 보니까 수십 명이 매매계약서는 하나도 없어. 매매계약서는 없고 다 투자 약정서야.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나도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이득금을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투자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불발되면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 투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건축에 들어갔다? 나는 바빠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고 투자 약정서만 받았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돈 없어졌어. 돈이 소멸됐어. 법으로 하고 싶지만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못 받아.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플러스 될 것만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다고. 부동산이든 어떤 사업이든 늘 잘못됐을 때의 가능성을 한 번 정도는 짚어보려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투자 약정서에 주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땅이든 여러분들이 매수인의 계약자로 들어가야지. 그 집원에. 예를 들어 내가 용산에 건물을 갖고 있어. 용산구 동자동이야. 한강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했으면 매수인 난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투자 약정서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갖고 오는 서류 보니까 매도인은 고 매수인은 B야. B란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B란에 한 명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그 계약서 뒷면에 투자 약정서로만 들어간 거야. 그건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이런 고객들이 너무 많아. 그냥 몇 천만 원 버리고 공부할 것 같으면 해야 돼.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엄청난 모험이 있고 함정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거야. 이런 시장이 너무 많이 지금 퍼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좀 부끄럽다, 창피스럽다. 그래서 경린이나 불인이들에게 이렇게 부동산을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